유형 보면 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거든? 봐봐.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 2,-1이야. 반지름이 만약에 3이래. 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요렇게 표현했었지. 됐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자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 그랬잖아. 표준형. 얘를 갖다가 전개한 거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5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싹 한쪽을 정리해서 0으로 만든 거. 전개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든 거. 얘를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들아 봐봐. 여기서 하나 더 얹으면 얘를 전개한 게 그냥 얘라니까. 그러면 일반형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냐면 얘를 이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를 이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원방에 나오는 대부분 하는 행동이 뭐냐면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까지만 적고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y까지만 적고 그 다음에 이쪽을 4로 만드신 다음에요. 봐봐. 이렇게 만드시면 돼. 이렇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반의 제곱하시면 플러스 4가 되거든. 얘도 반의 제곱하면은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좌변이 5를 추가시켰으니 다시 한번 여기에 5를 추가시키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야. 됐어?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나오거든?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요. 원방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나올 수 있거든. 다시 x의 개수라든가 y의 개수는 나올 수 있는데 x, y 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x, y 항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y의 개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x, y 항은 무조건 없어야 돼.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자리가 뭐니? r제곱 자리잖아. r제곱 자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돼. 0이어도 안 돼. 맞잖아요. 반지름의 길인데 0이 될 리가. 혹은 음수가 될 리가. 무조건 이 r제곱 자리는 양수가 떠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거 봐볼게. 얘를 풀어보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b,-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a, b, r을 찾아보래지. 그러니까 봐봐. 일반형 가지고는 물론 나중 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일반형 가지고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볼 수가 없다고. 다시. 이걸 보고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바꿔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8x까지만 줬고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ay까지만 줬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다 던져. 9, 1로. 됐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반의 제곱 16 추가해요. 여기는 반의 제곱 a제곱 추가해요. 그러니까 우변에다가도 16 더하기 a제곱을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니 x-4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25 플러스 a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의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뭐라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4,-a가 됐을 텐데 그 중심의 좌표가 b,-3이라 그랬으니 b 값은 4였고 a 값은 3이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a 값이 3이니까 a 값이 3이니까 얘를 9를 더 더해주면 34가 되는 거겠지. 됐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4 라는 게 나와요. 그러네요.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원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를 얘기하잖아. 이 도형이 나타내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 특징을 잡아보란 얘기인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얘를 다시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내가. 봐봐. x제곱 플러스 kx까지만 쓸 거고 한쪽은 또 y제곱 마이너스 2y까지만 쓸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쓸게요. 그럼 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k제곱과 반의 제곱 1이 추가됐으니 여기다가도 1 추가시키고 4분의 1 k제곱 추가시키고 이렇게 되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1k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1 k제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지. 괜찮?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얘들아 얘가 원방이 되고 싶어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뭐든지 간에 얘가 r제곱짜리니까 뭐라고? 얘가 r제곱짜리니까 이 r제곱이 역할인 얘를 0보다 크다라고 설정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봐봐요. 결과적으로 4분의 1 k제곱이 4보단 크다라는 얘기고 k제곱이 16보단 크다라는 이야기니까 k값은 4보다 크다 또는 k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정답 써주시면 끝나는 거지. r제곱짜리가 양수여야 되니까요. 오케이? 됐고 5-2번 이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5-2번 마찬가지예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편의점에서 얼음컵 좀 사가지고 올게요. 네. 아까 차단기에 맞아갖고. 나오니? 나중 되면 이게 한 번에 될 거야.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2가 될 거고 반의 제곱 추가시켰으면 플러스 k제곱 시켰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추가됐겠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k제곱에 플러스 5k에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식이 나왔어야 되고요.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2k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됐겠네요. 그러니까 k값이 얘가 0보다 작다니까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시는 거지.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라 그러니까 두 개네요.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두 개 이렇게 쓰셨으면 됐었어. 자연수 k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세 점을 지나는 게 별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별 얘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의 표준형의 방식은 이렇게 쓰인다고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상태로 원의 표준형이 나타내면 얘를 전개한 일반형의 패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어떠한 x의 개수와 어떠한 y의 개수와 한쪽은 상수로 c 만들어주고 0. 이런 쪽이 일반형인 거라고. 그럼 봐봐. 얘도 a, b와 r, a, b, r이라는 미지수가 잡히는 거고
여기도 뭐야? A, B, C라는 미지수가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준형이던 일반형이던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3개야. 그래서 점 3개를 준 거고요. 얘는 그냥 단순 노가다로서 이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은데 여기다 대입하면 또 어떤 거에 2차 식골이 되니까 좀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 점을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이 세 점은 일반형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러면 0,0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0,0을 대입시키면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알아서 c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5,1과 6,-4를 대입할 거예요. 5,1을 대입하면 25 더하기 1 플러스 5a 그 다음에 b가 0 나와야 되잖아요. x 대신에 y 대신에 대입하면. 두 번째 6,-4를 대입하면 36 플러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4b도 0 나와야 되잖아요. 끝났지 뭐. 끝났잖요. 봐봐. 5a 플러스 b는 뭐가 나와야 돼? 20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6a 마이너스 4b는 뭐가 나와야 돼? 5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몰라. 얘를 b 대신에 마이너스 26 빼기 5a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걸 여기다 집어쳐 넣을 겁니다. 그러면 봐봐. 6a에 마이너스 4 b 대신에 마이너스 26 빼기 5a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문제야?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아이 거참 진짜 26a 26a 이게 무슨 문제야? 104? 104를 넘기면 여기다 104 넘기면 마이너스 104 될 거. 이게 무슨 문제지? 156? 그러네? A 값이 6이네? 뭐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내? 짜증나게. A 값은 6이고요. A 값이 6이니까 어쩐지. 마이너스 6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4. B 값은 4.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 B 값은 4.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나타내시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신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정답이고 상관은 없어요. 참 문제 그리같이 내네. 그 다음에 니들도 한번 고통을 받아보시죠. 61번. 미지수가 3개 잡혀있을 때는 표준형보다는 이렇게 일반형에 대입하시는 게 나아요. 해보세요. 6-1번. 이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으로 원방을 구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가? 나오니? 어차피 0,0을 대입하면 여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야? 아이고, 여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야? 0,0을 대입하면 여기까지. 2,6을 대입하면 30 플러스 뭐라 그럴까? 그 2a 플러스 6b 이게 될 거고 얘가 0 될 거니까 미리 써보자면 뭐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떴겠네요. 이게 첫 번째 식이요. 그 다음에 4,1을 대입하면 4, 4, 16, 4, 20 에다가 4a 플러스 2b 이게 0이니까 결국엔 아휴 참 정말 괜히 어쨌든 알겠어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2배 하자 이렇게. 이렇게 다시 2배로 돌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버려 버리면 5b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 아니요. 여기까지.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4 아니요. 그치? b값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일 거고 a값은 3이네요. 3. a값 마이너스 3. 됐지? 그래서 a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b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지고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구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을 테니 이렇게 해주라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 써주시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 써주시고 이쪽은 0.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돼? 4분의 9 추가, 반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 추가.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4분의 9에 4 추가. 16 더하면 25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25가 될 거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 알아서 2분의 3,2라고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라고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근데 어차피 R제곱 거라겠군요. R제곱은 그냥 4분의 25라 쓰시면 되겠네. 말고는 뭐 별건 없고 왔어 씨. 필수 문제 7번. 야 별표 한 2개 쳐볼래? 왜? 안 해. 뭐? 계산 존나 못해 진짜. 우리 잘못했는데. 또? 아까도 A, B 잘못 구했잖아. 맞는데? 존나 잘했는데? 이거 맞는데? 설마 대입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2,6 대입하면 4 더하기 36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4 더하기 36이면 40이죠. 애 새끼야. 4,2도 잘못한 거야? 4,2는 또 꼬레 잘했네. 이거잖아. 정신 안 차려? 여기까지. 화이팅!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웃어 왜? 계산 원래 나이 먹으면 이래. 자, 그 다음에 일단 다음 유형을 넘어오세요. 계산 맞으면은 정답 나왔을 것 같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도형은 두 가지가 뜰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도형이 뜰 수 있냐면 직선이 뜰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이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들어봐. 두 원의 교점. 여기서 끊자. 두 원의 교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총 2개가 뜰 거야. 첫 번째, 직선이요. 오케이? 이거는 눈에 확 보이지?
그래서 이 직선 어떻게 구할 건데? 봐봐. 너무 간단해.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은 x와 y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집중해라. 근데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교점은 어떤 얘기야? 같았다라는 얘기잖아. 두 원이 같은 순간이 있다라는 거잖아. 두 원이 같은 순간이 두 군데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얘기지. 집중해라. 한다. 저 원과 이 원을 같다고 둘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현재 5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줄 거고요. 결국엔 지금 어떤 식을 세울 거냐면 잘 봐. 이해가 되나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 식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y는 0. 이 두 가지의 원의 방정식을 같다라고 둘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일반형으로 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 얘가 0, 얘가 0일 때 같으니까 한쪽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한쪽으로 밀라고. 이해되셨어요? 얘랑 얘랑 같다고 줄 거라고. 그럼 봐봐.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x와 y가 같이 1차식이잖아요. 그럼 잘 봐봐. 야. 그냥 이거야 얘들아 제발. 와 씨. 이 원과 이 원이 같다라고 두잖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같다고 두면 뭐가 사라져?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지. 이해됨? 그러니까 엄마 바보라고 씨끼야. 끝나잖아. 이항하면 사라지지. 이미 직선의 방정식이라니까. 아니 맞잖아요. a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끝. 직선의 방정식 완성됐는데? x도 1차, y도 1차.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려며. 그러니까 2,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8은 0일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끝. 이렇게. 괜찮? 자,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뜬다고. 직선하고 원하고. 근데 직선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같다고 두면 끝나요. 맞잖아. 같다고 두면 x제곱과 y제곱이 둘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원은 어떻게 나와요? 있잖아. 잘 봐봐. 이거부터 이해가 돼야 될 텐데. 1번 문제 끝났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봐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로 끝! 오케이. 선생님, 근데요. 두 교점을 지나는 두 원에, 집중해. 하얀색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존나 많이 나와요. 뒤질 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떡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거 눈에 보이시죠? 이러면 원 만들어졌잖아. 잘못.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거실 거예요? 그림 좀 못 그릴 수도 있지. 야, 저 조그만한 애가 뒤로 가니까 더 조그만해 보인다, 야. 맨날 여기 앉았을 때는 그래도 시야에 들어갔구만. 뒤에서 무슨 모자까지 푹 눌렀어. 뭐라고? 나는 아까 5시 되자마자 그대로 지하실로 뛰어내려가서 차에서 퍼져 있다 왔거든. 항상 원장님이 내 차 옆에 계셔. 내가 자고 있는데 눈 뜨니까 원장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원장님 방긋 웃고 가고. 강동원이야? 사람 얼굴을 보고 방긋 웃으면 뭔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뭔가 있는 건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는 원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나온다요. 첫 번째 요런 한 원. 두 번째는요. 조금 더 크게. 요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더 크게 만들어. 요러한 원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내 말은. 왜 웃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봐봐. 무수히 많이 나온다니까? 무수히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해져 있어. 집중해. 간다. 근데 일단 교점이라고 하니까 내가 1번 문제를 연습 잠깐만 할게.
교점이라고 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랑 같다고는 둬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y랑 같다고는 둘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 선생님, 그냥 이대로는 직선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원은 어떻게 구해요? 자, 외워. 저기서 원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의 방정식 특징이 뭐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로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일단 묶어서 k라고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x제곱과 y제곱을 살려놓는 작전은 성공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어떻게 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같다고 두면 끝.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같다고 두고 둘 중 하나에 k값을 입힌다. 끝. 됐지? 근데 이번을 그대로 가볼게. 얘랑 얘랑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왼쪽이 마음에 들어,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 왼쪽이 마음에 들지? 그러면 왼쪽에다가 K를 입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반형에다가. 야, 끝까지 잘 봐야 된다. 아, 보라고 이 새끼야. 아, 오른쪽에다 놓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니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K 값이 뭔지를 찾으면 돼. 내가 뭐라 그랬어? 존나 많다 그랬지. 근데 얘는 원의 방정식을 그 존나 많은 원들 중에 1,2를 지나는 원이 필요했던 거야. 오케이? 그럼 1,2를 여기다가 좌우에 대입하잖아요? 그럼 K 값이 떠요. 아이, 와, 그냥 진짜 새끼야! 나 진짜 확, 씨. 와, 나 진짜, 씨. 앞에서 존내 떠들고 있는데 지를 하부 찍찍 쳐하고, 씨, 딴 데 쳐다보고 있고. 1,2를 대입하면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아씨, 웃는 거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웃기네. 어? 왜 저래요? 5 빼기 3,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12, 12, 6. 6K가 2인 거네. 됐어. 얘들아, K값 나왔지? K값 몇이에요? 3분의 1. K값 3분의 1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끝났어. 원의 방정식 완성. 야, 끝까지 잘 들어. 끝까지 잘 들어. 자, 간다. 그럼 얘들아, 봐요. K값 3분의 1로 나왔어. 그러면 3분의 1 X제곱 더하기 야,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야, 닥쳐봐. 가만히 있어봐. 그 K값이 3분의 1인 건 나왔잖아. 이걸 또 한쪽으로 이항은 할 거거든. 이쪽으로 당겨올게요. 잘 보세요. 3분의 4X제곱 더하기 3분의 4Y제곱 3분의 5잖아. 이쪽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8X 이쪽으로 넘어와. 3분의 Y잖아. 마이너스 3분의 4Y에다가 플러스 2로 완료는 0. 여기까지 만든 거야. 근데 잘 봐봐. 야. 잘 들어야 돼.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모여야 돼? 1이어야 된다고 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오케이? 근데 이게 사정상 저렇게 식이 나왔으면 이거 냅두시면 안 돼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로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구해놓고 뭐 해줘야 되냐면 모든 항에 4분의 3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뭐라고? 모든 항에 4분의 3을 곱해줘야 된다고. 4분의 3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4분의 3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4분의 3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4분의 3을 곱해줘야 된다고. 정답 끝. 됐지? 나 안 할래요. 틀렸네요. 뭐야? 어. 아니, 그래도 틀렸어. 4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신발, 안 해. 하지 마, 그냥. 2분의 3? 아니, 틀렸잖아, 근데. 어차피 틀렸어. 아, 어?
우와! 우와! 와, 나 이 병신 새끼 지금 뭐 하냐, 지금? 야. 니들이 자꾸 쪼개니까 계산 실수 계속 하잖아. 야, 우와! 하, 그러네. 이 등신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갈게. 다시 할게. 야, 3분의 1을 곱했잖아. 그럼 왜 3분의 4가 된 거지? 3분의 2x 제곱 더하기 3분의 2y 제곱. 자, 3분의 5가 이쪽으로 끌고 오면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x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끌고 오면 y는 3분의 1이 끌고 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y도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번에 틀리면 2분의 3을 곱합시다. 맞겠지 뭐. 2분의 3을 곱합시다. 2분의 3을 곱합시다. 마이너스 4x. 2분의 3을 곱합시다. 2분의 3을 곱합시다. 닥쳐봐! 맞아요, 이러면? 오케이. 됐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원체 쉬워요. 같다고만 두면 되니까. 자, 7-2번 빨리 해보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는 둘 중 하나에 K값을 입혀주라 그랬어. 자, 해볼까요? 얘랑 같다고 두고 한쪽을 K를 입히라고. 그때 문제가 몇 콤마 몇 지난데요? 몇 콤마 몇 지나, 씨. 왜 안 알려줘, 씨. 원준아, 몇 콤마 몇 지나? 원점 지난대요. 와, 나는 그렇게 어렵고 시켜놓고 저 새끼들 원점 지나는 거 풀고 신발놈들. 그러니까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6K잖아요. 여기 0,6이잖아요. 이렇게. K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됐지? 그럼 K값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니까 이쪽 지워주시고 이쪽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땡기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0, 제발 마이너스 16, 16x 플러스 4를 이쪽으로 땡기는 거네. 플러스 4를 땡기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y 플러스 6을 땡기니까 0, 여기까지. 그럼 양변에 2를 다 나눠주면 최종 정답 끝난대요.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6y는 0 끝. 이렇게 됐어요. 아폴로니우스. 자, 집중해. 와, 씨, 또 큰일 났네. 씨,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내가. 봐봐요. 마이너스 3,1, 1,0에 대해서 AP,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런 거거든. AP, BP. AP, BP가 3대1로 나타내는, 잘 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지. 얘들아, 점 P는 결국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 도형을 만들어내는 점이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고, 내가 저번에 설명했어요.
도형을 나타내는 점을 만들 때는 저 P점을 A, B가 아니라 뭐로 잡으라고? X, Y라고 잡으라고. 기억나? 도형을 만드는 점은 고정되어 있는 A, B로 잡으면 안 되고 도형을 나타낼 때는 X, Y라고 나타내는 거라고. 어? X, Y라고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AP, BP를 만들어 볼게요. AP 만들어 볼까요? AP는 X에서 플러스 3의 제곱, Y 제곱. 그러면 같을 거래요. 일단 같은 식을 줄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근데 실제로 길이가 똑같은 건 아니고 이 길이가 3일 때 이 길이가 1이래. 그럼 같아지고 싶으면 여기다 3을 다시 곱해주면 똑같아지겠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야, 이 4빠지야. 이게 AP고 이게 BP면 BP를 3배하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임마! 그러면 양변 제곱. 그러면 이쪽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일 거고 얘는 9개짜리야. 제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9y 제곱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어쩔 수 없네요.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 제곱은 다 왔어. 9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라고 그냥 쓰고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자, 땡겨와. 8x 제곱 마이너스 24x 이거는 계산이 진짜 안 되는데 잘. 8y 제곱은 0. 끝났어. 양변에 8을 나눠. x 제곱 빼기 3x 이렇게 적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x는 0. 끝. 이렇게.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도형의 넓이를 찾으래요. 얘들아, 도형의 넓이라는 건 얘가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넓이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원넓이 찾으라고. 원넓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얘만 하면 되네. 반의 제곱 4분의 9를 추가시켰어.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9. 얘가 R제곱이잖아. 야, 뻘짓거리 하지 말아라. 원넓이 어떻게 찾아? 파이 R 제곱으로 찾지. 근데 이미 얘가 뭐야?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만 갖다 붙이면 돼. 파이만 갖다 붙이면 원넓이야. 맞지? 4분의 9파이. (8-1번) 출발. 8-1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식만 세워주면 돼.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나오니? 얘기했죠?
도형을 나타내는 점은 x, y라고 잡는 거라고. 자, 그러면 x-1의 제곱에 y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 루트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만 구하면 됐었네요. 더 쉽네. 그냥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근데 같아지고 싶으면 여기다가 2배. 끝. 됐어요? 자, 그럼 양변 제곱.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개짜리의 x-4의 제곱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 자,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전개해야지. 그러면 2x 플러스 1만 추가시키면 되니까. 자, 안 되겠다. 아예, 에헤. 일단 결과적으로 4x 제곱에 3x 제곱에 한쪽을 이항시키면 3y 제곱에 마이너스 30이니까 잠깐만요. 마이너스 8. 아, 왜 이렇게 힘들게 났어요? 34, 마이너스 34. x에 4, 4, 16. 와, 이게 맞아. 나 진짜 내 미치겠다. 진짜 내가. 나 진짜 16, 64, 63. 오케이, 64. 이게 될 거라고요. 나 이거 좀 싸한데? 마이너스 2x잖아. 나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나 진짜, 진짜 8, 32. 30. 그렇지, 30. 자, 양변에 3을 나눠. 그러니까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15x에 플러스 21은 0. 이렇게 계산하지. 맞니? 왜? 안 할래요, 틀리면. 몰라, 배째. 여신아 까잡소!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30을 3으로 나눠도 어떻게 15가 뜹니까? 이런 맞아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도 졸지 마라. 너 괜히 5시까지 자고 오니까 지금 1시간 동안 내내 계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니들은 수업 때 졸면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졸면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죠. 한솔이 그러고 교재로. 차라리 원장님 저기 조교를 조금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네.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싸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한두 달만 하다가 말고 아니고 자, 드디어 어려워. 어렵다고 신발. 봐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두 가지만 복습하고 들어가잖아. 얘들아, 2차 함수가 요렇게 있어. 1차 함수가 요렇게 있어. 이런 상황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을 거거든. 이때는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왜? 교점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실근은 하나 있을 거거든. 근데 얘가 2차식이었다 보니까 중근이 떴었다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왜?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 떴으니까. 이건 공통수항 1. 두 번째. 이 점이 있어. m,n이래. 이 직선이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래.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였지? 보통 D라고 표현했고 뭐였지?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앞대가리 am 더하기 bn 나열 c 이렇게. 오케이? 이거 두 가지. 잘 봐라. 잘 봐. 두 가지 방법이 가능은 한 거예요. 어? 두 가지 방법은 가능하다고. 이 두 가지를 복습을 해놨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어떠한 원과 y는 x 플러스 k가 있었을 때 이 새끼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경우, 한 점에서 만날 경우, 안 만날 경우에 범위를 찾으래잖아. 자, 첫 번째 케이스. 야, 첫 번째. 봐봐. 얘랑 같다고 두면 교점이 나오거든. 맞잖아, 신발. 얘랑 같다고 두면 교점이 나오잖아. 그러면 x제곱에 y 대신에 같다고 두면 얘랑 같다고 두면 y 대신에 x 플러스 k의 제곱은 8.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전개를 마저 했을 때 2x제곱에 플러스 2kx에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기서 1번 정답을 구할게요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니까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 발생할 거잖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다. 이해됨? 아, 들었겠지? 이해됐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결국 교점은 언제 나와? 얘랑 같을 때. 그래서 같다고 뒀다는 얘기가 뭐야? y 대신에 얘를 여기다 대입했다고. 그러면 이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아, 그럼 선생님, 응. k제곱이 8보다 작은 거네. 그러니까 여기 정답 뭐가 나와? k는 2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다. 정답 끝. 이렇게. 틀렸다. 나 진짜 오늘 진짜 심하다. 내가 생각해도 이 존나 수학을 진짜 개못. 16이잖아요. 아, 진짜 오늘 진짜 이해해. 나도 간만에 이제 수업이 같이 확 많아지니까 체력적으로 딸리나 봐.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봐. 예전에 10-10을 어떻게 했지 내가? 뭐라고? 예전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했는데 왜 그랬지? 봐봐. 이렇게 뜰 거잖아. 그럼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럼 판별식이 0이면 되니까 k제곱이 16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k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떴을 거예요. 아니면 안 만나고 싶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k제곱이 16보다 크면 되지. 그래서 k값은 마지막 정답 4보단 크거나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첫 번째 방법은 공통수학 1의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야. 근데 난 이 방법을 안 썼으면 좋겠어. 안 쓰는 게 안 쓰지 마 그냥. 쓰지 마 그냥. 쓰지 말라면. 이게 진짜 원과 직선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풀이 과정의 하나인 건데 이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앞으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집중해요. 간다. 얘들아 간다. 얘들아 원 자체를 해석해 볼래? 원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이잖니? 잘 들어봐. 근데 어떠한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이 의도를 잘 이해하세요.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집중해. 짜증나니까. 야,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싶고 딱 이 그림 맞지? 잘 봐봐. 그 얘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반지름보다 짧을 때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이 그림 자체가 이해가 돼야 돼. 다시 엄마 봐야지. 야 원이 이렇게 있고 왜 이렇게 원을 못 그려?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D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해되지? 근데 반지름이 뭔데? R 루트 8.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뭔데? 0,0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직선과 거리를 잰 루트 2분의 다 사라지고 절대값 k가, 그럼 절대값 k가 4보다 작은 거잖아. 8, 26. 그러니까 k값은 4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됨? 이거 그림 이해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우리 뒤에 접선에게 방정식 못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야.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나고 싶은데요? 그래? 그 이거 아니야. 이걸 보고 우린 나중에 접선의 방정식이야. 뭐라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야. 선생님 뭔 개소리?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접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할 건데? 야, 너네 중학교 3학년 나왔지? 원 배운 적 있지? 중학교 3학년 안 나온 애가 있네. 원 배웠잖아. 그치? 중학교 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하는 점을 이거 접점이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접점. 여기서 그으면 마찬가지로 수직이 완성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야.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되네. 이러면 접해요. 즉 한 점에서 만나요. 이 그림 자체를 눈에 익혀놔. 그러니까 반지름은 뭐였어? 루트 8. 같아야 된대. 누구랑? 0,0이라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직선과 같으면 된대. 그러니까 절대값 k가 4랑 똑같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k값은 4 아니면 마이너스 4로 끝날 거겠지. 이해됐어? 그럼 라스트. 안 맞나? 그럼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면 안 만나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면 안 만나겠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k가 4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k는 4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절대값 풀이로 들어가는 경우. 괜찮? 봤을 때 무슨 소린지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자, 여러분들은 방금 두 번째 풀이로 계산을 하시죠. 판별식 쓰지 마세요. 우선 판별식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두 번째 풀이로 갑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출발.
은성아 정답. 이게 지금 0, 반지름이 루트 5잖아요. 내가 할래. 0,0 그리고 직선도 바꾸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지금은 안 되면 얘들아 그림을 그리면서 직접 체크하시고요. 근데 봐볼까요? 루트 5분의 다 사라지고 절대값 k만 남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면 원 안에 직선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짧아야 돼요.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이렇게 가셔야지. 그러니까 절대값 k가 5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k값은 5보단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같으면 되니까 k값은 5가 뜨거나 마이너스 5가 뜨거나. 얘 같은 경우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k는 절대값 k는 5보다 크면 되니까 k값은 5보다 크다 또는 k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설정하면 정답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넘어가자. 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이 뭐냐면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이걸 보고 현이라 그래요. 맞지? 알잖아. 아 근데 있잖아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응아랑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 이미지를 그려볼까? 원이 이렇게 있어. 내가 한때 그래도 원을 진짜 잘 그렸는데 왜 이렇게 됐지?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지금 x-2의 제곱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게 지금 구라잖아. 근데 얘가 지금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시래. 엄마 현을 구하래는데 현 구하래 현. 어머 현 구하래 이거 이 길이 구하래.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봐봐. 아마 원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해야 될 행동이 정해져 있어요. 집중 간다. 항상 직선하고 외워. 직선하고 원하고 교점이 생길 때 있잖아. 그거는 무조건 중심과 이어야 돼요. 이게 기본 베이스야. 봐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길이를 찾을 거잖아. 근데 교점이 발생했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그냥 묻지 마 그냥. 원의 중심과 이어. 그러면 이 새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근데 이 길이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 어디였어? 3. 와 씨. 그럼 얘들아 이 길이 구할 거면 느낌이 와?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이 떴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항상 수선의 발 내려서 수직 표시하면 얘랑 같다. 인정?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잖아. 이 길이는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2,-1과 이 새끼랑 거리를 재면 루트 25분의 절대값 8 빼기 3 플러스 5니까요. 5분의 뭐또 5분의까지라냐. 10이네. 왜 목이 다 갔는데 어떡하냐? 야, 2네. 이게 몇이야? 루트 5네. 여기도 몇이야? 루트 5네. 2루트 5 정답 끝.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할만하지? 야, 우리는 고3 내내 이래야 돼.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원의 중심과 일단 이으라고. 알겠지? 이으면 일단 그 다음이 보이니까. 2-2번 출발. 할 수 있어요. 2-2번.
얘가 1,1의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려볼까? 원 이렇게 있고 직선 이렇게 있는데 이 현의 길이를 오히려 줘버렸네? 8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어. 얘가 몇이야? 5잖아, 5. 그럼 봐봐. 얘가 4잖아. 얘가 그럼 4잖아. 그럼 얘가 수선의 발이 완성됐을 거면 얘가 3이었다고. 끝. 그럼 역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 나오는구나. 됐지? 그래서 봐봐. 루트 2분의 앞 1 빼기 1 플러스 K가 3이 나오면 되는구나. 맞겠겠지? 그럼 절대값 K가 3루트 2니까요. 양수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K값은 3루트 2 정답 끝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됐니? 가자. 와씨.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발 좀 얘들아. 맥락이 똑같다니까. 아까 내가 방금까지 얘기한 건 이거지. 원과 직선이 이렇게 교점이 발생하면 뭐 하라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으라고. 이러면 갈피가 잡힌다고. 그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 자, 5,0에서 봐봐. 5,0이라는 어떠한 점이 있었나 봐. 근데 0,5에서야 이 원에 그 어때? 접선을 그러니까 어떠한 원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어떠한 원이 이렇게 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5,0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대. 요렇게. 근데 원래는 이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 외부에서 어떠한 원에 그은 접선은 항상 2개 나와요. 근데 지금 일단 내가 하나만 해볼게. 봐봐.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 내가 가르친 그대로. 얘들아. 직선과 원이 만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으라고. 그러면 얘는 수선의 발이 완성되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게 A라는 점이고 이 점이 P점이래요. 이 길이 구하래. 귀여워 죽겠다 그냥. 이걸 문제라고 되냐. 봐봐. 안 어렵다니까?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9거든. 내가 저거 좀 표준으로 빨리 바꿨어. 오케이? 그럼 봐봐. 잘 봐요. 이 점이 1,2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이게 접선이다 보니까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을 것이니 이 길이는 그냥 3이잖아. 여기까지. 와!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루트 x에서 x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의 제곱. 루트 20!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왜? 피타고라스 아저씨. 루트 10일 듯. 잘 봐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있잖아. 내가 접선 2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이 접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어차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긋잖아. 이 새끼랑 이 새끼랑 합동이야. 그래서 뭐로 구해도 상관은 없어 일단. 아시겠지? 아니 왜 나는 그러니까 왜 니네 가는 문제가 더 쉬운 거야? 개 같네. 3-1번 출발.
가볼까요? 접점이란 얘기는 접선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어주고 뭐 1,4를 요쯤으로 해석했을 때 여기서 요렇게 접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P고 이 점이 T라고 돼 있어.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으라고 제발. 그럼 이 점이 뭐냐면 진짜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반지름은 뭐였을 거냐면 2예요. 2.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 길이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네는 거꾸로 어딜 찾아야 돼? 요 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루트 25 맞지? 암산 존나 잘했어 방금. 아니야? 9 10 맞잖아. 그럼 25에서 4를 빼면 이 길이는 몇이 되는 거예요? 루트 20 끝. 이렇게 됐지? 필수 예제 4번 별표. 오늘의 라스트 유형입니다. 다음 시간이 진짜 접선이 나오면서 많이 힘들 거거든요. 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볼까요? 문제는 이래. 봐봐. 지금 내가 저걸 표준형을 일단 바꿔볼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8. 아닌가? 4인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표준형 바꾸면 이거야. 근데 문제가 얘기한 건 이거다. 봐봐라. 원이 이렇게 있을 거래. 이 원이 있을 거고 직선이 또 있대. 이 직선 아무데나 그어볼까요? 여기까지. 직선을 내가 그어볼게.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는지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봐봐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아무 점들 중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를 잴 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으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요 정도 될 거고 만약에 이 점을 따지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요 정도 될 거고 맞아? 이런 것들 존나 많은 거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랑 가장 긴 거리를 찾아보래. 그럼 얘들아 내 예상이야. 내 예상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 게 소문자 m일 것 같아. 가장 최소값일 것 같아.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 듣고 있었어? 좀 맹한 표정 이러고 있어서 뭐지 했네. 내 생각인데 가장 먼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잰 게 당연히 가장 길겠지. 내 말 여기까지 납득을 할 거지.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왜요? 야, 이 점이 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야 되잖아. 맞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야 되잖아.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점 알아? 모르잖아. 이 점 알아? 모르잖아. 못 구한다고 신발. 그래서 이걸 다른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길 봐야지. 이걸 보고 원의 중심이라 그러잖아. 그럼 봐봐. 제발. 와. 보라고 신발. 야 봐봐.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라색을 구해버리는 거야. 이걸 구하는 거라고. 뭐라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이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아니까. 2,-2라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아니까 이 거리는 구할 수 있다고. 자, 집중 간다. 근데 여기서 반지름을 빼면 이 길이가 나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버리면 이 길이가 나와. 보여? 그러니까 봐봐.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나오는 거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되고 소문자 n은 즉 최소값은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오히려 빼면 나오는 거네. 이해되셨어? 됐으면 정답 끝났어. 하자. 2,-2 시작. 루트 25분의 앞대가리 8 뒷대가리 플러스 6 여기까지
에다가 반지름이 몇인데 2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5분의 20 4 더하기 2는 6. 얘는 뭐예요? 4 빼기 2를 하면 되니까 정답 2. 됐지? 아예 할만하잖아. 4-1번 출발. 봐볼까요? 결국엔 0,0과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일단 구하고 루트 5분의 3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거기에다가 1을 더해주면 최대값. 루트 5 이게 맞아? 3 빼기 1하면 이게 최소값. 뭐야? 이야, 그래서 곱하라 그랬구나, 이 핫바지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합차니까 5분의 9 빼기 1이잖아요. 정답 5분의 4 하면 마무리. 됐어? 개념편 71페이지까지랑 유형편 28페이지까지랑 뭐라고? 개념편 까먹었어요. 78? 방금 까먹었어요. 78 맞아? 71 유형편이 28이구나. 유형편이 28이고요. 그 다음에 샌비 프린트는 목요일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숙제는 요것만 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오늘 지수 배운 거 오답 끝내셔야 돼. 아시겠지?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애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조교 애들한테 그 최소의 가이드라인을 줬어. 신입생 제외하고. 그 명단이 저한테 넘어오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남아 계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공지를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6시에 클리니카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슬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프린트에다가만 풀어왔지. 그러면 오늘 오답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거야. 그러면 오늘 일단 그 앞에서 특강한 거 마저 빨리 풀고 오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이미 다 했구나. 요거 있지. 요거 직선까지는 네가 배웠을 거 아니야. 남은 시간 동안 유형편 직선을 풀고 있으면 돼. 유형편 직선. 이해됐지? 그게 개념편이랑 유형편 따로 있어. 이따가 답지는 조교쌤한테 드리면 되고.